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완주군 대나무숲 이번 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그 집회가 있었어요. 고산석산. 벌써 몇 년 됐죠? 2021년부터예요. 이게 이제 좀 본격적으로 됐는데 앞에 마을에 사시는 주민이십니다. 우리 최세연 고산 안남마을 주민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집회에서 막 발언도 하고 그러셨는데 완주군이 속였다 막 저서 영상 찍고 그랬었는데 오늘 뭐 집회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2022년 4월에 고산 삼덕석 산업개발의 토석 채취 기간 연장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그때가 좀 만료될 때였었죠. 21년도 22년 그 연말이 22년 22년 연말이었나요? 예, 맞을 거예요. 네, 연말이 저기였고 원래는 만료 기간인데 2023년 그러면 4월에 그때 이제 다시 소송을 제기. 몇 년 연장됐죠? 5년입니다. 5년 연장됐으니까 3+1로 4년 그 토속 채취를 하고 1년 4년간 더 채취를 하고 1년 동안 복구해라 해서 5년을 연장을 해줬는데 근데 이 석산이요 잠깐 설명드리면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 아까 조금 전에 저도 한 독자분이 연락 왔는데 나 그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30년이니까 지금 이제 벌써 한 30도 2년 넘어가고 있는 세월이죠. 굉장히 긴 세월이고 한때 저희 완주신문에서 보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주민들 힘들다 어쩌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워낙 오래 했고 이제 주민 피해도 많다고 그래서 사실 허가가 연장될 거라고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냥 연장이 됐어요. 갑자기 가장 인근 마을인 그 안남마을이 업체랑 뭐 상생협약한다고 그래서 실제 돈을 받았죠. 얼마 받았죠 그때? 저도 마을에서? 듣기만 했는데 1억 5천이라고 했는데 1억 5천을 받았죠. 마을에서. 가운데서 역할을 한 게 완주군이죠. 완주군 행정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걸 또 어떻게 막 자랑을 했냐면 30년 묵은 갈등을 해소했다. 저 굉장히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이건을 갈등건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인식이 황당해서 이게 갈등건이 아니고 주민들이 괴롭다였거든요. 괴롭다는 게 어떻게 갈등이 돼요.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안을 두고 이견이 있을 때지 이거는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완주신문에서 희한하게도 인근 마을에 암 발생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해서 명단도 실었고 갈등이라고 완주군의 갈등이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고 왜냐면 그건 제3자의 시각이거든요. 근데 특히 토속 채취 허가 그다음에 기간 연장을 해주는 행정 인허가권자인 완주군이 그런 시선을 본다는 거는 석산과 주민 간에 해결할 문제라 간의 갈등으로 보는 거 그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그렇죠. 근데 석산을 하게 해주는 허가권자는 완주군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들 책임은 그냥 쑥 빼고 야 니들끼리 뭔가 시끄러우니까 알아서 해결해. 근데 돈 주고 뭐 악수하고 상생협약 했대 하니까 와 30년 갈등 우리 행정이 주도했고 풀었다고 그걸 자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2023년 4월에 토속 채취 기간 연장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지금 그게 1년이 넘었어요. 근데 다음 달 14일 날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측 그 변호사가 완주군이 증거로 제시한 암 발병률 그 자료에서 안남마을 석산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인근 마을. 그 마을 주민이시죠? 그쵸. 국제재활원 그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인 장애인 시설인 재활원 다음에 가까운 안남마을의 암 발병률이 이게 숨겨져 있었다는 걸 이제 본 거죠. 근데 그 수치가 놀랍게도 12.8%에 달하고 그거는 그 수치라는 거는 사실 처음에 2021년에 처음 안남마을이 주축이 된 소위 그때 반대 대책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마을에 암 환자가 많습니다 하고 그 홍보물을 만들고 그걸 배포하는 과정에서 그 암 환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걸 뭐 완주군에서 접했겠죠. 근데 이제 그때 완주군에서 보도자료를 뿌리는지 어쩐지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 보도가 완주군에서 어떤 저기를 발언을 했냐면 조사를 해보니 석산 인근 5개 마을에 암 발병률 평균 발병률이 완주군 평균과 차이가 없다.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때 그렇게, 완주군이 5.8%인가 아무튼 평균이 그랬고 석산 인근 5개 마을이 6몇 프로였어요. 한 0. 몇, 한 3, 4% 정도 차이인데. 아무튼
근데 그게 별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다 해서 사실은 잠잠해져 버렸죠. 아니 근데 그때 저 그 상황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암 발병률이 높다라는 제보를 주민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그 명단조를 작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이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모 통신사에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주군 그 담당자한테 멘트를 하나 따요. 이 발병 수치가 전국 평균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완주군 관계자가 전국 평균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뽑아가지고 헤드라인으로 해서 기사를 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취재를 해봤죠. 완주군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지 어쩐 건지. 근데 결국은 가서 그때 당시 비서실장이 저한테 공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이건 완주군의 공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한 거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했지만 조사를 하지 않았고 완주군은 어쨌거나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그거를 증거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군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그게 어떤 모 통신사에서 보도가 돼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고산 석산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간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소위 물을 타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 별거 아니야. 이게 저도 그것도 좀 거기에도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과연 순수한 의도의 보도였는지 저는 조금 그 부분도 약간 좀 그런 의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때 봐서 완주군이 분명히 우리 이거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행정소송 과정 속에서 완주군이 우리가 이거를 허가 연장한 거는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거의 근거로 전북 평균과 여기에 있는 안평균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그거를 여기 대책위가 아니라 완주군이 먼저 주장을 했다는 거죠. 완주군 측 변호사가 준비서면에서 그 자료를 아니 저는 그런데 마침 대책위 쪽 법정 대리인이 조사를 해보니 가장 가까운 마을의 암남 마을은 전북 평균이 아니라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였고 그리고 이거는 마침 또 이번에 여기 법정 대리인이 지난번 정적으로 떠들썩했던 익산 장점마을을 했던 그 변호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익산 장점마을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되게 유의미해서 이거 좀 시급하게 건강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완주군에서 제시한 암 발병 숫자는 그냥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주군에서 그 증거 자료를 제출을 각 마을의 주민 수와 암 환자 그걸 갖다가 데이터를 제출할 때 거기에 출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뭐 어디 근거로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면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그 기본인데. 근데 그 자료 자체가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조사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근데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완주군 행정이 주민들을 굉장히 이기고 싶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이기고 싶은 건가? 이기고 싶겠죠. 아니 근데 행정이란 기본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 소송 과정이나 이번에 이 과정에서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은 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본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행정이 기업이나 단체를 대하는 태도와 일반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을 대하는 게 차별이 느껴지신다. 저희 이제 단적으로 제가 이제 집을 짓고 귀촌을 했지만 집을 하나 짓는데 되게 깐깐하거든요. 그 조건 자체가 뭐 기업이나 단체에 저기 할 때는 되게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지방세나 세수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인센티브 뭔가 좀 뭔가 혜택을 줄 수도 있고요. 제가 화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또 있어요. 민원조정위가 열렸었거든요. 아 이거 석산 허가 연장을 할 때 완주군이 주민들의 이렇게 반대가 거세고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서까지 이렇게 다뤄지니까 그때 전국 방송의 이권이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다뤄지니까 자기들이 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아무튼 어쨌건 민원조정위를 열어서 거기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 위원회 만드는 것들이 약간 책임을 피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 발언록을 비겁한 거 아닌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발언록을 봤어요. 근데 그 부분이 나와요. 그 발언이 어떤 발언이요? 너무 시끄럽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열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사실 거기에 나오고 제가 보면 어떤 일 처리를 함에 있는 일종의 하나의 요령 같은 요식행위 그러니까 요령 행정의 책임감은 좀 내려놓으면서 약간 떠밀고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행정은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근데 않더라고요. 저는 이 석상권 진행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와 저거 그때 본인들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안발병렬 아니라고 했었는데 저거를 증거 자료로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좀 기자님 말씀하신 의아합니다. 것처럼 예. 물타기의 의혹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 그게는 크게 그런 의혹을 예. 가지고 있고 만약에 초기에 그 예. 당시에 12.8% 안남마을 그러니까 가장 격렬하게 반대 운동을 했던 안남마을에서 초기에 12.8%라는 그 암 발병률을 알았다면 쉽게 상생협약은 체결되지 않았을 거고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또 안남마을 주민이시잖아요. 네. 혹시 선생님 돈 안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안 받았어요. 그 1억 5천은 어디 갔대요? 마을에서 받은 저는 별로 돈은? 관심은 없는데, 네. 뭐 좋은 곳에 쓰였대요? 왜요? 피해를 입은 주민들 저기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 돈 받으셔서 지금 속상 개발하는데 행복하시대요? 이제는 전혀 문제 없. 아니 그때 제가 취재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비닐하우스에 뭐 돌가루가 쌓여가지고 뭐 작물에 뭐 또 그런 게 먼지가 쌓여서 저는 그 뭐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못 살겠다고 막 네네. 그러셨었는데 아니, 근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저희 마을 주민들을 탓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 운동을 하다가 예. 이렇게 협상 쪽으로 돌아서 이제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선 마을에서는 지탄을 받는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극렬하게 반대 운동을 하는데 공무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자꾸 기간 연장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그런 과정 저기 하면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은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을 앞두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에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아무런 적이 없는데 기간 연장이 돼버리고 네, 마을은 네, 네. 얻는 게 없어. 네, 그러면은 네, 네. 그 지탄을 네, 네, 앞장서셨던 이장님이나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했어요? 하여튼 뭐 또 말 못할 속사정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외부에서 바라볼 때 좀 굉장히 황당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이끌었던 분들이 합의하실 거예요. 이제 합의할 수도 있다라는 저도 이야기들을 듣고 몇 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럴 리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셨었는데 갑자기 돌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씁쓸했거든요. 이면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협상 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돌아왔을 때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었고 사실은 처음에 멘붕에 빠졌지만은 수용했고 아예 안남 저희 마을 대책위하고는 이제 저기를 딱 아니 근데 끊었었는데 마을에서 어려움은 없으세요? 지금 그러고도 지금 한 3, 4년째 살고 계시는데 거의 혹시 왕따 같은 건 안 당하시는지 들리는 소문 많았죠. 돈을 안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지만 근데 제가 애쓰는 부분을 마을 어르신들도 다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렇게 지금은 뭐 이렇게 적대시하고 그러진 않아요? 속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그렇게 겉으로 내놓고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1억 5천이라는 돈이 그때 세대수로 제가 환산을 해봤더니 한 세대당 한 300만 원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은 200만 원 받았다고. 아니 근데 그 액수가 거기에 이렇게 날라오는 뭐 어떤 폭발 그런 충격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과연 그 대가로 제대로 산술된 게 맞는지 이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신 건지. 아니죠. 그러면 그때 마을 이끌었던 분들이 이걸 좀 왜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게 맞나 저는 참 그쵸, 아쉬움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근데 그 액수가 사실 다른 전국의 뭐 석산 주변 마을이 받은 보상금이나 그런 거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이 마을이나 이 지역에서는 큰 액수죠. 그 돈도 큰 액수다. 개인적으로 30년간 석산이 운영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마을 기금은 1년에 한 번씩은 되지만 마을의 지급은 되지만 이런 류의 보상을 받은 적이 없었다. 개인 호주머니에 돈이 이렇게 저기 한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그 200만 원이 사실은 큰 돈이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뭐 경제적으로 지역 내 석산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사업하는 분들이나 이런 뭐 일하는 분들 그런 주장도 있긴 한데 어찌 됐든 지금 선생님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완주군이 얘기했던 30년 부근 갈등이 해결됐으면 지금 모두 해피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뒤에 또 행정소송하고 오늘같이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급기야 최근에 또 그 마을 주민 무슨 폭행 사건까지도 벌어졌잖아요. 당사자잖아요. 과연 갈등이 해소된 게 맞는지 왜 완주군 대체
뭘 믿고 그런 식으로 그 자랑을 했던 건지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없고. 근데 기자님,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거기에 언론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냥 제목을 잘못 뽑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걸로 그렇게 포장한 거지. 그냥 바깥에 보여주기 좋게 하고. 아니 근데 그렇게 사실을 그건 아니 형 군수의 치적을 만들어주는 적이니까. 아니 그런데 만들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무너지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근데 게. 지금 보면은 무너졌지만 그 당시에는 잠잠해질 거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오판을 했을 거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사안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행정에서 얼마나 이 민원 혹은 주민들의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번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행정소송 과정 속에서 물론 완주군도 이안 붙었으니까 이기고 싶으면 알겠는데 과연 주민을 이겨서 그걸 이겼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그런 정치 철학 입장에서 봤었을 때 과연 옳은 선택이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 그렇게 해서 이긴들 누구한테 박수를 받을 것인지.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기간 연장을 한 행정 처분이 옳았다 그런 명분을 얻는 거죠. 그걸 증명을 하고 싶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송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쪽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되게 그 석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게 따지자 보면 거기 좀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건설할 때 도로를 놓고 아파트를 짓고 그럴 때 토석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것도 인정해요. 그러면 그걸 제공하는 석산 업체가 공짜로 제공하나요? 돈을 벌죠. 당연히 돈을 벌죠. 근데 그게 어떻게 공익입니까? 그 민원조정위원회 그 발언록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30년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을 희생했다면 본인들의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장애인들이 30년간 고통을 갖다가 감내하면서 30년간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기를 했으면 지금쯤 놓으면 행정이 나서서 아름답게 이별하는 그런 모양새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사실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자체가. 그럼 이 시점에서 그때 지난번에도 연장이 안 될 걸로 많이 점쳤는데 연장이 됐잖아요. 지금 말은 5년에서 끝낸다고 그래요. 혹시 추가 연장도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나요? 이미 사실 이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공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공증 부분. 그러니까 안남마을이 그렇게 협상적으로 갑자기 돈 저기 중에 하나는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제 추가 연장은 없다. 안남마을과 석산업체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걸 공증받으면 안전장치가 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석산업체와 그렇게 공증, 그 합의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떠세요? 그 사례에 대해서 마세요. 아니요. 못 믿는다. 그 사례 얘기를 듣고 그 발언을 한 공무원한테 그 사례가 어디냐고 다그쳐서 물으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미콘 업체와 지역 간의 합의서 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공증이라는 부분을 너무나 마을에서 그 얘기를 믿길래 결국은 지금 다 계속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 불안해서 지금 많이 나오는 하승수 변호사님한테 이제 그 부분에서 항의를 드렸는데 공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이제 그런 말까지 듣고 다 전달했어요. 안남마을에 그 공증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다르니 잘 알아보셔라. 걱정이 되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원조정위원회 발언록에 어떤 분이 석산업체 대표한테 그걸 물어요. 공증을 했다고 하는데 공증을 그러다가 저기 부도 내고 끝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런 사례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하는 말이 자기네는 여기 끝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른 뭐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을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좋은 사업이 혹시 뭔가요? 안남마을과 완주군과 삼덕석산의 상생협약에 명시된 좋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그렇게만 들으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거기에 명시된 거는 뭐냐면 골프장과 그 다음에 실버타운이 명시가 돼 있어요. 실버타운과 골프장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완주 대수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좀 속이라도 후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기가. 아니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이번 제가 이제 겪었던 이걸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했거든요. 다음에 혹시 또 뭐 다음 달 14일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니까 그건 관련해서 혹시 한번 또 내용 있으면 한번 또 나와주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